601섭에서는 매도가 둔화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지수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 일봉 아니고 월봉 60월선에서는 60월이죠. 월선에서는 네, 매도가 둔화됩니다. 안 팝니다, 이제.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는 지금 전저점 위치까지 가 있고요. 그렇죠? 작년도 10월달 저점까지 갔죠. 근데 코스닥은 그건 아직 한 30% 여유가 있죠. 그러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센 거죠.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는 이날 60일선을 동시만기날 한 방에 뚜드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코스닥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가에 내오는 거 아닙니까? 볼 수가 있는데 다릅니다. 이는 한 방에 때린 거고. 예? 2150을 한 방에 깼다고요, 이때. 근데 코스닥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방에 깰 수가 없죠. 일단 월선이 60월선이기 때문에 멈춥니다. 멈추고 그러면 양지수가 반등하면 반등 목표치는 어딥니까? 무조건 일단 60일선입니다. 일봉에서. 그럼 코스피 2130이 나오는 거고 코스닥은 7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시냐 하면 뭐 저 내려가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별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반등한다면 괜히 또 반등시 매도라는 어설픈 전략보다는 무조건 60일선까지는 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렇죠? 이거 진행하잖아요. 웬만해서는 6월 28일 날 일본에서 열리는데 웬만해서는 요때까지 전면전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상회담이 6월 말이고 6월 말에서 오사카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관세를 올린다? 그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100%입니다. 관세를 인상할 확률은 없어요. 이거는 진행하는 거고. 자, 관세를 올리지 않는다면 두 번째 재료는 고위급 회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오지만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일본에 가 있죠. 주말에 아베 만나고 있죠. 공도 치고 예, 스모라 그러나 스모도 보고 스시도 먹었더라고요. 그 아베가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 국민들은 조금 욕을 할지 몰라도 이런 거 진짜 잘합니다. 이거 샥샥샥 바르는 거. 일본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어찌 보면 나쁘게 보면 나쁜 거고 좋게 보면 정말 깔끔하고 비즈니스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일단은 6월 말에 이게 열리기 때문에 이전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인상한 이슈는 없다 생각하면 되고 정시 호재를 불러일으키는 고위급 회담입니다. 열릴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심각합니다. 네, 뭐가 심각하냐면 그 경기 둔화 시그널이 심각해요. 이제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조업 지표가 꺾이고 미국도 이번 주에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트럼프도 알고 시진핑도 아는데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소하고 이제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무역 적자 해소도 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아시겠습니까? 트럼프가 왜 자꾸 관세를 때리겠습니까? 무역 적자 해소하려고? 그거는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중국의 이 기술 이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왜 안 막았냐면 막지 못하면 지금은 뭐 연간 5천억 불 적자라도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계속 적자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 제주 2025를 막는 거거든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데 요거 막으려고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뭐 화웨이도 생기고.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될 값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사실 주식을 하면서 1년 후에 10,000원 할 주식을 지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뭐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뀝니다. 잘 보시죠. 오늘 5G 관련주들 뭐 하루 만에 2, 30을 빼버립니다. 이런 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주식이 되게 쉬운 게 아니죠. 게임이 질병이다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주식이 하루에 막 9% 빠지고 그럽니다.
영화 기생충 때문에 바른손 EA는 점상을 쳐버려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사실 정직하면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의구심과 어느 정도의 약간 예를 들어서 악재가 계속 악재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악재가 많은데 추가적인 악재가 안 나온다면 그거는 반등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주식은 70%의 악재하고 30%의 호재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항상 생각해요. 주식은 80%가 악재예요. 그건 왜 그렇죠? 주식이라는 게 시작이 0으로 시작한 게 아니죠. 우리는 주식이 최소 500원 또는 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주식이 처음에 시작할 때 0원으로 시작하는 거 없잖아요. 액면가 500원, 뭐 1000원. 그리고 우리나라는 규정상 액면 미달 발행이 없기 때문에 회사 가치는 0밖에 안 되는데 처음에 500원에 500배의 가치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70%의 악재를 품고 있는 거죠. 시장 리스크, 개별 리스크. 아까 보니까 KMH는 화종까지 갔다 왔었는데 경영자 리스크 많잖아요. 그래서 좀 보면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지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한 발 좀 물러서지 않겠느냐 여겨집하고 6월 1일부터 발효가 돼도 실제적으로 전면전은 어렵다. 그리고 지금 경기 두가 시그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 발 양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향을 좀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장이 올라가게 되면 지수 관점에서는 무조건 21선까지는 보자 이거죠. 얘는 자꾸 내려올 겁니다. 오늘은 2113이지만 내일 되면 또 조금 내려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데드 콜로스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이 바운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생각하는 생각은 이제 월봉상 계속 저점을 논할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이 5월이니까 5월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주봉을 봐도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주봉에서는 또 2090선이 나오죠. 그래서 지수는 그냥 정리해드리면 이 방송을 보고 이번 주는 반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반등했을 경우에 61선까지 보면 되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입니다. 종목을 볼 때는 이제 시가총액순으로 쭉 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머리에 떠오른 대로 볼게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차피 관심 없습니다. 아직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시면 주식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 시향 종목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셀트리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계속적인 추세적 하락세니까. 그런데 이제 장이 만약에 반등을 하면 오히려 셀트리온 애들이 쉽게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차는 어차피 이제 그냥 시장 이렇게 장을 주도할 정도는 아닙니다. 빠지면은 우리가 장 빠지면 픽텍 올라가는 것 같은 그림이죠. 빠지면 올라가고 그런 그림이니까 좀 그냥 보유 관점으로 현대차 그룹주들은 워낙 물렸겠지만은 제가 뷰를 좀 바꾼 거 아시죠? 그냥 중기 관점으로는 올해는 좀 돌리는 그림이니까 1년 내내 기술적 반등으로 보면 됩니다. 1년 내내 자동차 관련주들은 그리 보시면 되고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뭘 좀 봐야 되냐면 셀트리온은 굳이 안 봐도 되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상태에서 팔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유하는 전략만 가지시면 돼요. 네. 오히려 이제 가볍기 때문에 3반은 제가 건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건들지 마시고 예. 코스피는 보면 탁 떠오르는 게 잘 없어요. 저도 뭐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차트니까 그냥 보유자 영역입니다. 당연히 8만원 가는 차트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죠. 근데 문제는 코스닥인데 잘 보시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코스피 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차트가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차트가 좋잖아요. 월봉 기준으로 딱 보면 얘는 이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얘는 아직까지 요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코스닥을 보셔야 되는 거죠. 제 말에 틀렸나요? 많이 빠진 걸 봐야 됩니까? 덜 빠진 걸 봐야 됩니까? 얘가 더 힘이 센 거잖아요. 얘보다. 그럼 기본이죠. 주가 이까지 내려온 놈하고 주가 아직까지 여기 있는 놈하고. 근데 이제 조금 짧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얘는 그럼 여기까지 내려올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건 거꾸로 생각하셔야죠. 덜 빠진 게 더 센 거죠. 잠이 안 잡히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5G가 있는데
RFHIC를 사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오이솔루션을 사야 됩니까? 주식을 못 하시는 분들은 RFHIC를 삽니다. 같은 파이버진데 빠졌다 이것이. 근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오이솔루션을 삽니다. 원래 대장이 간다. 이게 논리예요. 빠졌으면 빠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회 납품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공시를 주가를 띄웁니다.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이건 무조건 빠집니다. 내일 다시. 장이랑 별 상관없이.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데 주가가 급락했을 때 자사주 매입 공시는 주가 하락 요인입니다. 오히려. 하나 또 배우시는 거예요. 그게 왜 하락 요인이죠? 주가가 빠졌는데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파는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팔아버립니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타이밍에 RFHS가 실수한 거죠. 여기서 자사주 매입 공시를 때린 거는. 이 귀한 돈을 왜 주가 방어를 위해 쓰냐 이거지. 아직 제가 보니까 기업들이 좀 RFHS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예. 좀 사장님들이 욕심을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면 될 거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주가 급락한 타이밍에 자사주 매입 공시를 겁없이 때린다. 그 완전 저 같은 사람이나 매니저들 5천억짜리 매니저들한테는 매도 신호입니다. 오히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비메모리 쪽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저도 못 건드려요. 삼성이 130조를 투자합니다만은 뭐 네페스가 됐든 어보보가 됐든 어느 정도 어보보 같은 제가 예전에 말한 어보보 애들은 이미 이제 밀린 애들이니까 끝났습니다. 기술적 반등 이런 거는 끝났다 봐야 돼요. 21선 이탈한 애들은 올라가지고 21선 이탈한 애들은 보면 안 됩니다. 그는 꼭 기억하세요. 올랐다가 21선 이탈한 애들 있잖아요. 얘들은 나중에 시장이 반등해도 반등 못해요. 내가 호텔신라 이런 거 이제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호텔신라 신세계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지금은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거 볼 필요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조금 오르고 요즘 특히나 21선 밑에 이제 올랐다 21선 깨진 애들은 거의 다 차익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뭐 많아요. 뭐 어보보가 됐던 뭐 또 비매물이 엄청 많잖아요. 어디 갔냐? 반도체는 이미 진작에 꺾였고요. 원익 이런 거 이제 건드려봤자 먹을 거 없습니다. 이런 건 치수랑 관련존이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대신 제일 센 거는 역시나 5G입니다. 제일 센 거는 5G예요. 하위를 규제하든 안 하든. 그래서 최근에 보면 5G 관련주를 제가 좀 볼게요. 원래는 RFHIC가 제가 볼 때는 국내 5G의 대장입니다. 그런데 RFHIC는 화웨이 이슈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이솔루션이 대장입니다. 근데 오이솔루션은 지금 수준에서 투자를 해서 내가 먹기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애들은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KMW는 이제는 빠질 겁니다. 그건 왜 그렇죠? 예, 5월 30 이번 주 금요일날 1800문주 상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쉬었다 갈 수가 있어요. 보유하신 분은 이제 KMW는 본주는 지금 팔아야 되고 이번 주에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 물량이 1800만 주가 정확하게 5월 30일에 상장되니까 아마 내일부터 공매도 들어올 겁니다. 예, T 플러스 2전에 공매도 들어올 거예요. 내일부터 아마. 그래서 아마 좀 빠질 겁니다. 그럼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은 제가 원래 별로 안 하는 게 조금 유통 물량이 불안정해가지고 절 건드리지는 않는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예, 이거는 다 좋은데 문제가 거래량이 좀 불규칙해가지고 별로 투자하기 어려울 겁니다. 뭐 중기적으로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윈스라는 종목은 살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못 사겠죠. 안 사죠. 못 사는데 이런 애들은 한 월봉을 한번 보셔야 돼요. 윈스의 월봉을 보면 얘가 2만원은 그냥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죠? 그냥 보입니다. 그걸 이제 전략적으로 사는 것만 여러분들 팁입니다.